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요즘에 날씨는 굉장히 맑은데 미세먼지가 조금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을 즐기기에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비가 온 뒤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날이 추워지면 날씨는 맑아지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맑은 날씨와 함께 시장도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은 제가 조금 아침에 촬영하다 보니까 목이 잠겨서 들릴 수가 있어요. 희한하게 아침에 촬영할 때는 영상을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목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하고 뒷부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서두가 길었고 오늘은 주말인 만큼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제도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지금 S&P 500을 보시면 0.4%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도 0.2%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다우지수도 0.6%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런데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흐름을 살펴보면 고점에서 조금은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흔히 말해서 피레침이 나왔다고 하는데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S&P 500 고점에서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흐름을 봐야 되겠죠. 이게 단기간의 고점을 알려주는 신호인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또 상승이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어제 하루만큼은 고점에서 지수가 조금은 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특징적인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한창 백신을 맞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더나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모더나의 주가를 보시면 목요일날 무려 18%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 또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17%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장중한 때는 25%까지도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틀 동안 30%가 넘는 폭락이 나왔어요. 자, 모더나는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는 기업이거든요. 약 110조 정도 해당이 되는데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사이 시가총액 2위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쟁사인 화이자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자, 화이자의 주가를 보시면 어제만 무려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면서 우리도 국내 시장에 한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일단 화이자와 모더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백신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모더나는 이틀 동안 30%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반대로 화이자는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원인을 살펴보면 화이자에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사망률을 89% 줄일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발표가 나왔었고 또 조만간에 FDA에 긴급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수백만 분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나옴에 따라서 주가에 희비가 나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백신 관련주는 급락이 나왔고 반대로 치료제 관련주는 급등이 나왔다. 그렇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백신 제조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 두 종목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반대로 화이자 치료제와 관련 있는 기업이라면 다음 주에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다고 해서 백신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치료제가 등장함에 따라서 백신에 대한 중요성 이 부분이 조금은 반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시장에 녹아들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필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백신 관련주는 조금 피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앞으로도 백신 관련주는 조금은 보수적인 생각과 함께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던 화이자와 모더나의 흐름을 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해볼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여행사 대표 종목인 하나투어예요. 자, 그런데 주가가 10월 초부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출발점이 여기였고 종가가 이쯤 되었으니까 그렇게 큰 하락이라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11월 달부터 주가가 약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투어 이 종목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노랑풍선도 마찬가지예요. 아울러서 항공주 대한항공은 오히려 10월 초부터 약세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백화점 기업들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호텔신라. 호텔신라는 실적 연휴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욱더 강하게 급락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티진로, 롯데관광개발 모두 마찬가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흐름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우리는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된다면 항공자원 여행주는 많은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백화점이라든지 카지노, 음식료 이쪽은 빠르게 실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약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일단은 선제적으로 매수했던 분들 8월달, 9월달 이쯤부터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매수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 의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자,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변곡점 보이죠? 이때가 11월 초예요. 그런데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됨에 따라서 다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돌파했고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3주 후에 코로나가 5,000명을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10,000명을 돌파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드 코로나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관련주의 주가의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때 전제를 달고 있었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확진자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던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확진자 수는 줄어들던가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백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확진자 수가 계속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위드 코로나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다소 부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지 못한 재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항공주도 그렇고 여행주, 백화점, 카지노, 음식료 모두 마찬가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려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확진자 수의 감소라든지 가장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코로나 치료제 이런 부분이 백신처럼 보편화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제2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뿐만 아니라 머크사가 되었던 앞선 화이자가 되었던 이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를 보더라도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 두 가지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렇지만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실적이 개선되기까지는 꽤나 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음식료 업종의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실적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지금부터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한번 선별해 보시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제를 조금 더 바꿔볼게요. 자, 풍력 대장주 중에 CS 윈드 지금 이틀 동안 급락이 나왔는데 목요일날 12% 그리고 금요일은 1%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하죠. 이 종목은 태양광 관련 종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태양광 종목 중에서 OCI 이 종목도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친환경 관련주들이 공교롭게도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CS 윈드를 두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는 업황이 바뀌었다던가 실적이 부정적이던가 혹은 예기치 못한 악재 그런 것들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한 이유는 저는 원전 관련주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풍력 이런 에너지를 떠올렸었는데 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원전을 늘리겠다. 그런 발표들이 있었고 또 가까운 이웃 중에서 일본, 중국 모두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면에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가 정말 중요했었는데 지금 전 세계 인식이 풍력하고 태양광 단순히 이런 친환경 에너지만 사용해서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맞추기가 힘들다. 그런 인식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관심을 받고 있고 앞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들도 같이 번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면을 한번 이해해 보셨을 때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런 에너지의 중요성이 반감될 수 있다. 그런 인식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이 약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태양광은 10월달부터, 그리고 풍력 관련주도 10월달에 좋지 못했었는데 11월 들어서 더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11월 4일, 이때 CS인데는 급락이 나왔어요. 반대로 원전 관련주는 10월달부터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11월 4일날 두산중공업은 한때 12%까지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예요. 10월달부터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CS윈드가 급등이 나왔던 11월 4일, 이때는 장중한 때 28%까지도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는 어떤 악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급락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원전 관련주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주가에 하락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풍력과 태양광, 이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을 축소하겠다,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친환경 에너지의 보조 수단으로서 원전이 부각받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해 보시고요. 또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지금 잠시 관심이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게 한 달 단위, 그리고 일주일 단위, 이렇게 이슈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저는 가장 핫한 이슈로 꼽아보자면 NFT 관련주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쪽 관련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세요.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있었지만 메타버스 관련 전략을 발표하면서 최근에 그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단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덱스터, 이 종목은 메타버스 대표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의 흐름이 정말 심상치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지익 스튜디오,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넥스트, 마찬가지로 추세가 다시 돌아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NFT와 엮이기만 한다면 주가의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하이브가 두나무와 손을 잡고 NFT 사업에 진출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보시면 지수는 굉장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 대표 종목, 자, 위메이드도 블록체인과 엮이면서 최근에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월달에는 주가가 2만원이었는데 한때는 19만원, 20만원 가까이도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 이 종목도 NFT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10월달부터 그리고 11월 초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 종목은 자회사가 NFT 플랫폼을 오픈함에 따라서 당일날 29%의 상승이 나왔고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정말 지수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국내 시장이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상승이 나오는 업종과 테마는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다양한 이슈라든지 재료, 그런 것들을 꼼꼼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조금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시장 속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시장이 어떤 업종과 테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보는 것이 정말 주식 투자에 많은 공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FT 관련주에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성장성은 겸비하고 있지만 저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됐다, 그런 판단하고 있으니까 너무 섣불리 뛰어들지 마시고요. 지금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가 핫한 만큼 또 11월 달에는 어떤 업종으로 관심이 쏠릴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해 보신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를 위해서 화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